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2024년 올해의 여름은 정말 길면서 더위도 심했죠.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악화되는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건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대용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웅 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이죠. 저처럼 오랜 기간 아토피로 고생하신 분들은 그 심각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토피 못지않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피부 질환이 바로 건선입니다. 건선 역시 아토피만큼은 아니지만 꽤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살펴보면 건선 진료 인원은 16만 1,395명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만 3,2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3만 952명, 60대는 2만 8,505명, 30대가 2만 4,521명, 20대는 1만 7,064명 순이었습니다. 아토피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건선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의하면 건선은 우리나라에서 1, 2%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데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고생할 정도로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건선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고생했던 아토피 피부염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염증 반응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건선은 아토피 피부염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2020년 유럽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영국 논문입니다. 건선의 증상과 가려움증이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논문에 의하면 건선 환자의 77%가 계절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7%가 봄에, 23.8%가 여름에, 2.1%가 가을에, 그리고 무려 67.1%가 겨울철에 건선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와 건선의 관계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건선 증상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겨울철에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겨울 날씨의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면역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 결과 추운 겨울철에는 염증에 관련된 면역 물질들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면역 물질들이 겨울철에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선을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선의 계절적인 경향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아무리 잘 관리하고 치료해도 악화될 확률이 높은 거죠. 어쩌면 건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실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건선 환자분들은 최소 3-4번 이상씩 병원을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선이 악화되는 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많은데요. 겨울철에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시더라도 건선 증상이 호전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이러한 계절적인 특성이 건선 환자분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을 옮겨 다니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저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건선 환자분들께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리 잘 관리하고 치료해도 한계가 분명한데요.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건선의 증상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건선의 계절성을 절실하게 느끼곤 합니다. 네, 정 원장님 말씀처럼 저 역시 겨울철에는 동남아 관광 홍보대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호주나 뉴질랜드,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것도 정말 좋죠. 그런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동남아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주인공도 전신에 발생한 건선으로 무척 힘들어 하셨는데요. 특히 겨울이 시작되면서 건선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려고까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시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셨죠.
여행을 가서 적극적으로 일광욕도 하시고 땀을 충분히 흘리는 운동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회복되신 겁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행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반신욕입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에 반신욕의 효과가 있지만 특히 건선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반신욕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죠.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반신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온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의 온도와 함께 반신욕을 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반신욕을 하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30분 이상을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10분 미만에서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시간을 30분까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신욕할 때 물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배꼽 높이 정도까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펴고 앉는지,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지, 의자처럼 되어 있는 욕조에 앉는지에 따라서 배꼽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가장 편안한 상태로 반신욕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자세가 가장 좋은 반신욕 자세입니다. 네, 정 원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신욕은 편안한 자세,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신욕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반신욕 온도와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신욕을 하면서 어지럽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면 반신욕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표준 체중을 벗어나서 마르거나 과체중이신 분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맥이 아주 약한 분들에게서도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서맥이라고 하죠. 맥박수가 아주 느린 분들, 반대로 빈맥이라고 해서 맥이 아주 빠른 분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정 원장님께서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의원에서 진맥을 하면 이러한 경향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한의원에서 진맥을 받기 힘드신 분들은 혈압계를 측정할 때 나오는 맥박수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그리고 맥박수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나오죠. 성인 기준으로 맥박수가 분당 7, 80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5, 60회 이하인 분들인 경우에는 서맥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분당 90에서 100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빈맥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맥이나 빈맥이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신욕을 할 때 차츰차츰 조금씩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을 할 때 입욕제 사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신욕을 하실 때 굳이 입욕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예쁘고 향이 좋은 입욕제들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무 입욕제 없이 반신욕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중에 언제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직접 반신욕을 해보시고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은 공복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직후에 반신욕을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최소 한두 시간 이후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취하기 직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면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씩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 중에 반신욕을 통해서 수면에 적합한 체온으로 조절이 더 잘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면 전에 반신욕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 원장님과 함께 겨울철 건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